박성대의 썰전 일제의 풍수 침략이 조선의 풍수 단맥을 보는 기준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풍수가 1931년에 발간된 이후 일제는 조선의 풍수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이를 식민지 정책에 활용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물의 하나가 조선신사였다. 그래서 1930년대 이후 설치된 조선신사는 입지 선정에 풍수가 적극 활용되는 면모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1930년 즈음은 일제가 자행한 공간적 훼손의 훼손 의도가 있나 없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그 이전 시기는 식민지 통치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훼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풍수적 훼손 의도를 가지고 자행한 풍수 침략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훼손 의도가 중요한 것이 만약 공간적 훼손이 훼손 의도가 있다면 민족 말살 정책을 위한 풍수 침략으로 볼 수 있지만 훼손 의도가 없다면 오늘날의 각종 개발에 따른 국토 훼손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조사보고서 한 권이 단맥을 포함한 일제의 공간적 훼손 양상을 파악하는 기준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명확한 공식 문서나 기록이 없는 현 상황에서 나름 차선책이 될 수는 있다. 굳이 포장하자면 조선의 풍수는 단순한 개인 저작물 수준을 넘어서며 조선 총독부의 구간조사에 의해 발간된 공식 보고서였다. 이를 통해 일제의 조선의 풍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전국의 풍수 단맥 사례들은 비일비재하다. 철도도로가 마을이나 주택, 역사적 인물의 묘소를 가로지르거나 바짝붙어 설치된 곳이 있다. 철도도로가 마을의 풍수 형국을 훼손한 곳도 있다. 또 풍수적 중요 지점에 쇠말뚝이 박혀있는 곳도 있으며 인물이 나올 만한 지세를 가진 마을의 산줄기를 끊었다고 전해지는 곳도 있다. 그 사례들을 전부 일제의 풍수 침략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오늘날의 국토 개발 과정의 훼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풍수 1931년 발간 시기가 전국의 산재한 단맥 사례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풍수 단맥, 경주의 사례. 경동선 철로 양동마을 통과 구간은 지역 및 공사비용 절감이 고려된 계획이었다. 지도 출처 V월드. 경북 경주의 대표적인 단맥 사례로 양동마을과 선덕여왕릉이 있다. 먼저 양동마을 사례를 보자. 경주와 포항을 연결하는 경동선 철로가 양동리 일대에서 크게 U자형으로 휘어져 유금리로 이어진다. 그런데 일제의 최초 계획은 철로가 양동마을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양동마을은 주산인 설창산에서 안산인 성주봉을 연결하는 산줄기가 끊기게 된다. 이에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해 철로를 우회시켰다고 한다. 이때가 1910년대다. 아직 일제가 조선의 풍수를 식민지 통치 사업에 활용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을 시기였다. 결론적으로 양동마을을 통과하기로 된 철로 계획은 특별한 풍수적 단맥,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지역 및 공사비용 절감을 고려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반대로 그들의 철로 부설의 목적에 양동마을의 풍수적 훼손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주민들의 철로 우회 요구는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임이 자명하다. 동해남부선 선덕여왕릉 구간에는 일제의 훼손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지도 출처 V월드. 두 번째 사례는 선덕여왕릉이다. 이곳은 경주와 울산을 잇는 동해남부선이 선덕여왕릉과 사천왕사지를 갈라놓고 있다. 동해남부선 개통은 1936년도다. 시기적으로 일제의 훼손 의도가 포함될 수 있다. 이곳은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이자 경주인들이 신성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형을 보면 일제의 훼손 의도가 한층 더 명확해진다. 1930년대 이전에는 지금의 국도 노란실선 인근으로 협계철도가 놓여 있었다. 이후 동해남부선을 가설하면서 굳이 협계철도 인근의 평지를 놔두고 공사가 어려운 지금의 상능선 길을 택했던 것이다. 전국의 단맥설, 주요 등장인물은 이여송과 일제. 이외에도 전국에는 단맥설이 전하는 지역이 셀 수 없이 많다. 여기에 주요 등장인물은 명나라 장수 이여송과 일본 제국이다. 주요 내용은 큰 인물이 나올 만한 마을의 혈 산줄기를 자르자 피가 쏟아져 흘렀다는 이야기다. 대부분의 경우 정확한 단맥 장소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기록 없이 구전으로만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실 이러한 단맥설은 거의가 전설로만 머물지 사실이 아닐 개연성이 크다. 민중들의 응어리진하니 풍수의 용맥설과 결합해 산천 혈맥 끊기라는 구비설화로 고착화된 것이다. 단맥설은 임진왜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여송은 그의 부가 명나라로 귀화한 조선인 출신의 명나라 장수였다. 그는 명나라 원군으로 조선에 왔지만 전투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조선에는 온갖 횡포를 자행함으로써 많은 조선인들로부터 원성을 받았다. 그에 대한 민중들의 부정적인 생각은 구비설화라는 민족적 응징으로 표출되고 세대를 거쳐 그대로 전달된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풍수의 산줄기의 강조 개념과 합쳐지게 된다. 그래서 완성된 스토리가 이여송이 조선의 산천이 마음에 들어 차지할 욕심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자 산천의 혈맥을 끊었다는 내용이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일제에 대한 저주와 울분이 등장인물만 바뀌어 재생산되게 되었던 것이다.